미국에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스위스에 계좌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5년이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예전에 한 6개월간 스위스 계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자기 얘기는 쏙 빼고 회사 얘기로 슬쩍 비껴간 거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만장일치로 위증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선서까지 한 법정에서 거짓말 한마디 없이 사람을 감쪽같이 속였는데 법으로는 멀쩡했던 겁니다. 이 판결을 기억해 두고 오늘의 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전 인류가 거짓말을 못하게 된다고 해보죠. 거짓을 말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목이 콱 막혀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은 첫 문장에서 막히고 공약도 전부 진짜가 되고 깨끗하고 투명한 천국이 떠오르죠. 솔직히 좀 솔깃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막힌 게 정확히 뭘까요? 거짓말이라는 건 본인이 거짓이라고 믿는 내용을 사실인 척 단언하는 겁니다. 딱 그것만 목이 막혀요. 그럼 안 막힌 것들을 꼽아보겠습니다. 침묵, 모호함, 의례적인 인사, 자기 기만, 그리고 미래의 약속. 막힌 건 딱 하나인데 빠져나갈 구멍은 5개나 됩니다. 그 5개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건 침묵입니다. 캥기는 게 있으면 그냥 입을 다물면 돼요. 거짓말이 막혔다고 해서 솔직해질 의무까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정직해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과묵해집니다. 심지어 이 침묵은 이미 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묵비권. 미국 수정헌법 5조입니다. 그런데 침묵이 그렇게 안전하면 다들 입 닫고 살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티가 나거든요. 살리나스라는 사람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 질문에 다 대답하다가 산탄총 탄피가 네 총과 일치하느냐는 질문에서만 입을 닫고 바닥을 보고 발을 끌고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검사는 바로 그 침묵을 유죄의 증거로 배심원들에게 들이밀었고 대법원이 5대4로 그걸 허용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한 게 도리어 자백 신호로 읽혀버린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수는 뭘까요? 말은 화돼, 한 글자도 거짓이 아닌 말만 골라서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 학문이더라고요. 하버드의 토드 로저스라는 연구자가 아예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펠터링, 참말만 골라 써서 틀린 인상을 심는 기술입니다. 1700명 넘게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은 거짓말보다 이걸 훨씬 편하게 합니다. 거짓말은 양심에 걸리는데 참말만 쓴 사람은 끝나고도 떳떳하거든요. 중고차를 판다고 해보죠. 엔진 새로 갈았고요. 타이어도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사고 이력은요? 안 물어보면 말 안 합니다. 한마디도 거짓이 아닌데 사는 사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완전히 다른 차예요. 거짓이 없는데 진실도 없는 겁니다. 광고로 가면 더 무섭습니다. 켈로그가 옛날에 시리얼 광고를 했어요. 아침을 걸은 아이들보다 주의력이 20% 좋아진다. 데이터에 그 숫자가 진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까지 오른 아이는 전체의 11%뿐이었어요. 결국 미국 규제 당국이 이 광고를 기만으로 제재합니다. 한 문장도 거짓이 아닌데 제재를 당한 거죠. 그런데 참말을 고르는 것도 머리를 굴려야 하잖아요. 들킬까봐 신경도 써야 하고요. 만약 그 수고조차 안 하는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골랐을 것도 없이 그냥 내가 나를 먼저 속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어버린 말은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실제 위증죄가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위증이 성립하려면 발화자가 자기 말이 거짓인 줄 알고도 말했다는 걸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믿었으면 처벌이 안 돼요. 우리가 상상한 세상도 똑같죠. 거짓인 줄 알아야 목이 막히니까 믿어버리면 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생존 전략은 거짓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믿어버리는 겁니다. 사기꾼이 제일 먼저 속이는 건 피해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코인은 진짜 오른다 하고 먼저 본인부터 믿는 거죠.
가장 잘 속는 사람이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건 인간의 뇌가 원래 이걸 잘하게 생겨먹었다는 겁니다. 미국 대선 직전에 열성 지지자들의 뇌를 찍은 연구가 있었어요. 자기 후보가 대놓고 모순된 말을 해도 어떻게든 합리화를 해냅니다. 그리고 합리화에 성공한 직후 쾌락 중추에선 도파민이 나와요. 자기 기만에 성공하면 보상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못 짰습니다. 폴리그래프는 참과 거짓을 재는 기기가 아니라 사람이 긴장했는지를 재는 기계거든요. 본인이 진심으로 믿어버리면 그 앞에서도 진실로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한 세상은 자기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인 겁니다. 자, 이제 구멍이 하나 남았습니다. 미래입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하겠습니다. 평생 너만 사랑할게. 이런 말들은 지금 이 순간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목이 안 막힙니다. 수술 나와요. 공약은 안 지켜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냥 미이행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있습니다. 공약 이행률을 찾아봤더니 정치인들이 의외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평균 67%, 절반을 넘게 지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공약을 지킨다고 믿는 유권자는 몇 퍼센트일까요? 단 한 자릿수입니다. 깨진 약속이 거짓말로 분류가 안 되니까 이 불신은 그대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전부 서로 속이고 싶어 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럼 속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리. 가족 식탁이나 10년 된 친구 사이에서는 진짜로 천국이 와야 맞죠. 디팔로라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거짓말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평균 하루 한두 번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발견은 그 다음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은 대부분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잘나 보이려고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은 반대였습니다. 상대를 위한 거짓말이 더 많아요. 칭찬하고 동의하는 척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아낄 때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작은 거짓말의 모양을 하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위선 아니냐고요? 레빈과 슈바이처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위해 거짓말을 한 사람을 그냥 진실을 말한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정직과 친절이 부딪힐 때 사람은 친절을 고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통째로 막힌 거예요. 엄마가 끓인 국이 좀 짠데 맛있다는 말이 목에서 안 나옵니다. 다들 정직한데 아무도 다정하지 않은 거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지켜주던 건 진실이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너에 대해 내가 모르고 있을 권리요. 이건 실제로 의학에 적혀있는 권리입니다. 헌팅턴병은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발병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군 중에 검사를 받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 꼴입니다. 나머지 80%는 알 수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쪽을 택해요. 거짓말이 사라진 세상은 이 모를 권리가 통째로 박탈된 세상입니다. 입을 열면 무조건 진심이 나오니까 묻지도 않은 진실이 폭격처럼 쏟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덜 묻고 덜 만나게 됩니다. 잘 지냈냐고 물었다가 진짜 속사정이 다 쏟아지면 어떡합니까? 다들 참말만 하는데 아무도 가까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남는 말은 이겁니다. 거짓말의 반대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다정함이 있었고 안 들어댈 권리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 제가 한 말 중에 차라리 안 했으면 더 다정했을 말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목에 막힐 것 같은지 댓글로 들려주세요.